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시내 가로수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건물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자란 나구송 때문에 곳곳에서 비슷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전주시는 가로수 때문이라도 문제가 드러난 곳은 사유지라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평화지구의 한 가로수길. 이 일대에는 나구송 220여 그루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택지 조성 역사와 함께 자라오면서 어느덧 수령도 3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뿌리가 지표면을 뚫기도 하고 지하 이곳저곳을 침투하면서 과연 도심에 적합한 가로수인지 의문이 나옵니다. 미국 나무가 원산지인데 거기 원산지 서식지가 주로 이제 습지나 늪, 강가 이렇게 물가를 따라서 이렇게 자생하고 있어요. 실제 지하 관로 주변을 뚫고 나온 나무 뿌리가 관찰되는가 하면 배수로는 나구송 특유의 뾰족한 낙엽과 하수 찌꺼기로 뒤엉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낙엽이 완전히 와서 여기 다 뺏겨버렸어요. 낙엽이 여기 쌓이고. 여기까지 차요. 그럼 장화 신고 들어가서 여기서 긁어내야 돼요.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구청이 제거 작업에 나섰는데 강화 플라스틱 빗물 바지 바닥을 뚫고 솟아오른 단단한 물체가 만져집니다. 틈새로 이쪽으로 타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밑에 이렇게 솟아서 굵은 가지들이 여기에 지금 뿌리 부분들이 뿌리가 없이 있어요. 뾰족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관로 안까지 파고든 잔뿌리들은 물 흐름을 막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바로 옆 공공 하수관에서도 관로를 막은 뿌리들이 무더기로 제거됐는데 모두 나구송이었습니다. 모두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가로수에서 비롯된 문제들이지만 피해 장소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로나 이런 데 있는 메인 관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사유지는 그 개인이 네. 결국 상인이나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나무가 계속 들어와서 되는데 그걸 우리 보고 계속 책임지라고 그러면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주시는 가로수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안내하는 게 전부입니다. 용적물 배상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그 보험이 있거든요. 확인해보니까 지하 매설물 관련된 거는 또 보험 처리가 좀 어렵다라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공사하시고 견적서만 보내세요. 그러는데 결국에 지금 현재까지 저더러 국가배상금을 신청하라. 전주시는 과거 택지 개발 때 생육이 빠른 나구송을 가로수로 심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나구송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현재까지 5그루를 베어낸 게 전부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국민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오늘 행정복지센터는 선불카드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북에서는 121만 명이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재훈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행정복지센터.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대기 장소에 50명 가까운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급 첫날부터 일찌감치 신청에 나선 겁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 1번.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소득 70%에게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중동 상황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연쇄적으로 커진 민생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과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비싸졌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래도 좀 쓰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지죠. 보탬이 많이 되죠. 아마 기름값이 더 나가지 않을까. 그럼 지금 바로 쓰실 거예요? 아니면? 네, 5만 원 수여하려고요. 이번 주까지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역별로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난달 말부터 돈의 취약계층 16만여 명에게 지급된 1차 지원금은 모두 875억 원으로 3주가 채 안 되는 기간
최소 15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민 121만 명이 대상인 이번 2차 지원금 2,138억 원까지 더해질 경우 지역 상권에도 매출 증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가가 많은 것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망설여지잖아요. 근데 그 카드 덕분에 고민을 조금 안 하시고 많이 사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출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번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국민 3,600만여 명이 신청할 수 있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됩니다. 한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7월 17일까지 소명 자료를 갖춰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김관용 지사가 주도했다가 실패했던 군산과 김제, 부안을 연합하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원택 지사 후보를 필두로 김재준, 정성주, 권익현 후보 등 3개 지역단체장 후보가 추진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용이 아닌 실제 선거 후 성과로 이어질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재작년 청사진이 공개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연합해 예산 확보 등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자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은 반복된 관할권 다툼뿐이었습니다. 땅 하나 생기면 부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저 반드시 지겠습니다, 여러분.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만들려는 현 상황은 새만금 특자체 추진에 실리를 저버리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새만금 권역 단체장, 국회의원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연내 새만금자치단체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김관영 지사 때는 실패했지만 민선국이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관할권에 어떤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는 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나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 역시도 힘을 실었습니다. 현대차 투자 등 새만금 개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갈등만을 앞세울 수 없다면서도 관할권 다툼은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말 말이 아닌 실적으로 성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좀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과 별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원팀이 돼서 가겠다. 한편으로는 이원택 후보가 중심이 된 회견은 접전 양상인 도지사 선거용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지난 실패의 책임을 김관영 지사에게 돌리는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지자체 연합이 가능하고 당정 청구와 함께 새만금 개발을 성공시킨다는 점을 부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장 올 하반기 최대 관심사인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있어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이 말처럼 손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인구 2만 명 선을 위협받는 장수군은 지난 군수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경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훈식 후보는 기본사회 시스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내실을 다지겠다는 구상을, 조국혁신당 장영수 후보는 과감한 토지 개간으로 경제판을 바꾸겠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전북자치도 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장수군. 해마다 수백 명씩 인구가 줄며 2만 명 선을 겨우 지켜내는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번 선거는 농촌을 살릴 해법의 차이로 요약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훈식 후보는 행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를 제안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양수발전소 유치와 연계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양수발전소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진행이 돼야만 거기에 따른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다고.
주거와 교육을 묶은 정주 여건 개선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600호 이상의 주택을 좀 공급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만 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조국혁신당 장영수 후보는 장수의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며 과감한 개발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300만 평 규모의 미래형 농업단지와 식품 공장 유치로 재정 1조 2천억 원 시대를 열고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장수형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수형 연금은 15만 원은 장수군에 있는 모든 마트나 상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연금으로 되면 자영업자도 살고 골목식당도 살고 군이 직접 수집과 유통을 책임지는 장수형 농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군에서 책임지는 유통체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군에서 보장해서 책임 보장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법론에서도 두 후보의 생각은 갈렸습니다. 최 후보는 원광대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닥터 헬기 이송 체계 구축과 보건 예방 강화를 내놨고, 장 후보는 전주 지역 병원과 연계한 스마트 화상 진료 도입과 무료 건강 검진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지난 군수 선거는 3선의 도전장을 낸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2명 간의 3파전으로 꾸려졌습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기성 세력 견제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지만 민생과 복지 향상에는 한뜻을 보였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인구 2만 4천여 명의 소도시 진안. 이번 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와 2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경쟁을 펼칩니다. 유권자들에게 차기 군수에게 바라는 점을 물어봤습니다. 물가라든지 지역 발전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사람들이 더 많이 놀다 가게 하면은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게 만들어야 해요. 후보들이 그리는 진안의 청사진은 어떨까? 민주당 전춘성 후보는 인구 소멸을 현안으로 꼽고 양수 발전소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구를 유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구가 감축되다 보니 지역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해야 될 것은 지난해 100년의 먹거리인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는 겁니다. 또 주거와 이동, 의료를 제공하는 기본 사회 사업을 안착시키는 등 그간 진행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전문가인 무소속 천춘진 후보는 이번에 복지와 민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용담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국민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과 보건소와 협업해 운영하는 공공치매마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안이 동부권 중에서도 가장 침체됐다고 평가하며 전춘성 민주당 후보가 끌어온 민선 7기와 8기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무진장에서 가장 잘 살았던 우리 진안이 예산도 여전히 가장 많은데 건설 예산으로 집중돼 있고 우리 진안의 발전은 굉장히 뒤져가지고 무소속 고준식 후보는 용담댐과 마이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관광 활성화를 지역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진안에 정착하길 원하는 청년 농들을 위해 지자체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돕는 착한 은행 공약 또한 발표했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는 이런 현실에서 결국엔 청년 농부들을 유출시키는 작용들을 하고 있어서 지자체가 과감하게 보증을 대신해주고 고 후보는 오는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 대신 사무소 앞에서 전춘성 후보 3선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측근이 돈을 건네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남호 교육감 후보의 사퇴와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한다며 이 후보가 대변인과 기자 간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교육자적 양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민원련도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혜를 본 인물은 결국 이 후보라며
선거 캠프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변명을 멈추고 포괄적인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의 한 주택가에서 고양이 5마리가 신체가 훼손되거나 죽은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